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단타 승률을 180도 반전시켜줄 트레이딩 전략에 대해서 소개해 볼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세 가지 패턴을 활용해서요. 이 세 가지 패턴을 활용한 간단한 전략을 활용했을 때 우리의 승률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트레이딩을 생각하면 단타 매매를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단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진입 기회가 오기 때문에 시드가 빠르게 성장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잠깐의 뇌동에도 순식간에 시드가 녹을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하죠. 그래서 거래 경험이 적은 초보자분들도 3번만 반복해서 시청한다면 완벽하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가 단타 매매를 할 때 직접 활용하는 진입 전략 중 한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봤어요. 학습에 앞서서 저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전략을 4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명심하세요. 모든 단계는 연결되어 있고 어느 하나라도 건너뛰게 된다면 거래 승률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유동성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동성이란 차트 위에 배치되어 있는 수많은 대기 주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특정 가격에서 매수 주문을 넣기로 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로 시장에 매수 유동성을 제공하는 거고요. 반대로 매도 주문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시장에 매도 유동성을 제공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시장에 들어가는 주문 그 자체로 유동성이 되는 거죠. 개인이나 은행, 펀드사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시장에는 수십 수백만의 거래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가격에서든 시장 참여자의 매수 매도 유동성은 공존하고 이러한 유동성이 곧 시장의 가격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조금 더 실용적인 이해를 위해서 데이비드 폴이라는 전문 투자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Most traders will put their stop loss a tick under the last low, and they will invariably put their stop loss at exactly where the institutional orders are. I think that institutional traders are just doing what institutional traders do, putting their entry points at very good levels. However, if you are trading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s not always easy to get filled. At the retail level, if you want to buy 100 shares, you want to buy the pound against the dollar at a 5 or a point, you press the little button and you've got it. At the institutional level, it's not that simple, and you've got, on occasions, to actually generate the liquidity to get aboard. I don't think that anybody looks at where the stops are, but they will say to themselves, well, we know pretty sure that most of the stops will all be crowded around this obvious level. 우리가 이 영상에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고점이나 저점 외부에 스탑로스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게 설정한 우리의 스탑로스가 기관의 진입점과 겹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만약 차트에서 여러 번 지지받은 구간이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보통의 트레이더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또 한 번 지지받고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에 보통 지지받은 저점에서 진입하고 저점 아래에 스탑로스를 설정하게 되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은 스탑로스를 터뜨린 후에 크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많은 트레이더들이 같은 패턴을 보고 비슷한 구간에 스탑로스를 두고 있다는 점을 기관이 알고 활용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의 목적은 간단합니다. 마치 기관처럼 유동성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찾고 활용하는 것이죠. 유동성의 정도를 구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가격에 지지나 저항을 받은 횟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더 높은 시간의 차트에서 관찰되는 고점과 저점일수록 더 많은 트레이더들의 시야에 노출되고 더 많은 주문이 밀집되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됐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2번째 단계는 현재 시장에서 진행되는 주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겁니다. 주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유동성이 활용되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무의식 속에 유동성이 활용되는 원리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지지받은 저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점 아래로 스탑로스를 수입하고 가격이 반전되는 경우도 있는 반면 또 다른 상황에서는 더 낮은 가격을 향해 가격이 하락하게 되죠. 이 2가지 상황이 유동성이 활용되는 원리의 전부입니다. 저점 아래 매수자들의 스탑로스는 시장의 가격이 반전되는 상황에서 수입되고 시장의 가격이 방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활용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죠. 주문 흐름은 강세와 약세 2가지 상태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이 추구하는 유동성에 따라서 강세와 약세 상태가 결정되죠. 만약 현재 상태에서 기관이 충분한 매수 주문에 축적을 마쳤다면 축적한 물량을 모두 매도할 수 있는 유동성이 발생하는 가격까지 가격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목적성이 생길 겁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시장의 주문 흐름이 강세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적지까지 가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목적지까지 가격을 곧바로 이동시키면 될 것이라
이야기라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로 이런 직선적인 가격의 이동은 기관의 입장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너무 큰 자금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실제로 가격을 목표 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과정에서 기존에 축적한 물량을 덜어내고 다시 재축적하면서 고점과 저점을 연속해서 높이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트레이더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상승 추세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마찬가지로 고점을 형성하면 그 위에는 매도자들의 스탑로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다시 저점을 형성하면 저점 아래에는 매수자들의 스탑로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주문 흐름이 강세인지 혹은 약세인지에 따라서 유동성의 활용 방법이 달라집니다. 저점 아래에 위치한 매수자들의 스탑로스는 목적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관이 재매집할 수 있는 포인트로 활용되고 고점 위에 위치한 매도자들의 스탑로스는 가격을 빠르게 상승시키기 위한 변동성을 만들어내는 용도로 활용되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기관이 추구하는 유동성 구간까지 가격을 이동시키는 것을 완료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기관은 기존에 축적한 물량을 모두 청산하고 새로운 매도 주문을 축적하기 때문에 기존의 매수 유동성을 추종하던 상태에서 더 낮은 가격에 위치한 매도 유동성을 추종하는 상태로 목적지가 변경됩니다. 기존의 강세였던 주문 흐름이 약세로 전환되는 것이죠. 이어서 가격이 하락을 하고 다시 되돌림을 만들어내면서 고점과 저점을 형성한다면 외부에는 매수자와 매도자들의 스탑로스가 만들어지고 강세일 때와는 반대로 매도자들의 스탑로스는 추가 하락을 위한 재축적, 매수자들의 스탑로스는 더 큰 변동성을 만들기 위한 주문으로 활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주문 흐름을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 주봉 차트의 저점과 같은 높은 규모의 매도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면 반대측에 있는 유동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주문 흐름의 강세를 예상해서 매수 위주의 진입을 설계하고 반대로 높은 규모의 매수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구조를 형성한다면 반대측 유동성에 도달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주문 흐름의 약세를 예상해서 매도 위주의 진입을 설계합니다. 이 간단한 조건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단타 매매 성공률은 눈에 띄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차례입니다. 트레이딩을 할 때 중요한 요소들은 정말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진입점입니다. 차트에는 언제나 노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방향을 맞췄더라도 진입 시점에 따라서 우리의 트레이딩 성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선물 트레이딩을 할 때만큼은 작은 변동폭에도 심리가 흔들려서 거래에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 후에 곧바로 반전되거나 확장할 수 있는 특정 포인트를 찾아서 거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적의 진입점을 도출하기 위해 앞서 언급했던 세 가지 캔들 패턴을 응용해 볼 겁니다. 먼저 스윙 프랙탈입니다. 한 개 캔들이 형성된 다음 두 번째 캔들이 더 높은 고점을 만들고 가운데 캔들의 저점을 이탈하는 캔들이 발생한다면 스윙 고점으로 간주하고 그 위에 매도자들의 스탑로스가 놓여진다고 간주합니다. 반대로 한 개 캔들이 형성된 다음 두 번째 캔들이 더 낮은 저점을 형성하고 가운데 캔들의 고점을 이탈하는 캔들이 발생한다면 스윙 저점으로 간주하고 그 아래 매수자들의 스탑로스가 놓여진다고 간주합니다. 다음은 오더블럭입니다. 오더블럭의 모식도는 흔히 알려져 있는 장악형 캔들과 같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장악한 캔들의 모양을 찾는 것보다도 이 캔들이 가지고 있는 서사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주문이 존재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이 생겨서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상황일 때 기관이 대량의 매수 주문을 넣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슬리피지에 노출돼 정작 원하는 가격에 주문을 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따라서 자금이 많은 기관이 주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주문, 즉 유동성이 풍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따라 붙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캔들 패턴에서 기관이 매수 주문을 축적하기에 유리한 가격은 어디였을까요? 과거에 매도 유동성이 발생했음을 알려주는 음봉 캔들에서 매수 주문을 축적하기에 유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더블럭이 가지고 있는 서사이며 우리가 진입점을 찾을 때 하락 이전의 양봉과 상승 이전의 음봉에 주목해야 하는 진짜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FVG입니다. 먼저 FVG란 세 개의 캔들에서 가격이 일방향적으로 진행된 범위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강력한 힌트를 가지고 있죠. 누구나 차트를 보면서 가격이 순식간에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것을 봤던 경험이 한 번쯤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이동하는 이유는 수요와 공급에 큰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캔들의 갭을 통해서 기관의 의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수십 수백만의 거래자가 참여하는 시장에서 단합이 되지 않는 개인 트레이더들이 이러한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물론 경제적인 큰 이슈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급격한 불균형은 대형 은행이나 거래 기관들의 알고리즘
트레이딩으로 인해서 유발됩니다. 그렇다면 기관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만들어서 가격의 급격한 확장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시장에 참여하는 기관의 목적은 단 하나로 귀결됩니다.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전제 조건은 유동성이 풍부한 곳으로 가격이 이동한 다음에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FVG가 발생했을 때 먼저 우리는 기관이 시장에 참여했다는 흔적을 엿볼 수 있으며, 강세 FVG가 발생했을 때는 매수 유동성을 찾아서 가격을 상승시키고자 하는 기관의 의지, 반대로 약세 FVG가 발생했을 때는 매도 유동성을 찾아서 가격을 하락시키고 싶어하는 기관의 의지가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ICT 이론의 스윙 프랙탈과 오더블럭, FVG 이 세 가지의 캔들에 대한 서사가 모두 이해됐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관이 참여한 흔적을 한 군데 모아서 확률 높은 진입점을 도출해보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점과 저점을 찾는 겁니다. 이때 높은 시간의 차트 혹은 같은 가격에서 더 많은 저항을 받은 고점과 저점일수록 유리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장악되는 캔들과 FVG를 확인하는 겁니다. 올라가는 과정에서 FVG를 확인하는 이유는 장악된 캔들에서 기관의 개입 흔적을 명백히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가격이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 FVG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오더블럭을 이탈하는 하락이 발생하면 모든 진입의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입점에 활용할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 캔들 패턴의 서사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급격한 상승 이전에 만들어진 오더블럭이죠. 가격이 FVG를 형성하고 급격한 상승을 만든다면 해당 오더블럭에서 기관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점의 유동성을 확보한 이후를 기점으로 하락하는 FVG를 형성하면서 이전의 오더블럭을 이탈함으로 인해서 기관의 의지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변경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고점에서 미처 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주문을 활용하는 겁니다. 해당 구간으로 가격이 다시 도달하게 됐을 때 진행되는 기관의 리스크 해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하락을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도 포지션의 진입점으로 활용하는 것이죠. 대망의 마지막 단계는 거래 설정입니다. 여기 A와 B 두 명의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A 트레이더는 같은 지점에서 저항받는 모습을 확인하자마자 진입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반면에 B 트레이더는 조금 더 확실한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가격이 조금 더 하락하는 것을 지켜본 이후 매도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당장 이 한 번의 거래에서는 두 명의 트레이더 모두 수익이 발생했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거래자 A는 수익이 발생하고 B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패턴을 보고 같은 조건에서 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거래에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뜻 보기에 두 거래 모두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장기적으로 반복 시행했을 때 이 두 개의 거래에는 치명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두 거래의 손익 비율을 비교해 보시죠. 진입해야 할 자리에서 망설임 없이 진입한 A 트레이더의 손익 비율은 1대5가 나오는 반면 좀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진입을 조금 미룬 B 트레이더의 손익 비율은 1대 1.5가 나오게 됩니다. 시장의 가격은 1분 1초마다 움직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했을 때 높은 가치가 있던 거래였을지라도 시간이 지남과 동시에 그 가치를 잃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차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스노우볼이 되어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트레이딩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특정 조건을 설정하여서 거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특정했던 진입점에서 가격이 저항받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그 즉시 진입합니다. 이때 손절점은 저항받은 고점의 위로 설정하며 시장의 노이즈를 고려해서 너무 타이트한 손절점보다는 여유 있는 범위의 스탑로스를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익절 지점은 반전의 가능성이 존재하는 반대측 유동성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로 손절점과 익절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현재의 가격 위치를 기준으로 순익 비율이 최소 3대1 이상에 합당할 때만 거래에 진입합니다. 세 번째로 손절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자산의 2%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비중을 조절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전 활용 예시를 확인하기에 앞서서 네 가지 단계를 모두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유동성이 위치한 구간을 탐색하고 높은 시간 프레임 혹은 같은 가격에서 반복된 저항의 횟수를 기준으로 유동성 레벨을 구분합니다. 다음으로 유동성의 확보 상태와 현재 가격의 구조를 확인하여 시장의 현재 주문 흐름을 유추하고 강세가 확인될 땐 매수 위주, 약세가 확인될 땐 매도 위주의 진입을 설계합니다. 다음으로 오더블럭과 FVG를 활용하여 진입점을 도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입 지점에서 저항이 발생할 때 진입 최소 손익비가 3대1에 합당할 때 거래합니다. 모든 준비를 마쳤다면 이제 실전 트레이딩 예시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시입니다. 현재 차트에서 가격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를 형성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는 시장의 주문 흐름이 단기적으로 약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락 이후에 단기적인 되돌림이 발생하고 같은 가격에서 여러 번 저항받는 것을 근거로 해당 가격 위에 많은 양의 대기 주문이 누적
누적되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오더블럭과 FVG를 순서대로 형성하면서 이전에 식별했던 유동성 구간을 수입하고 반대 방향으로 다시 FVG를 형성하면서 기존의 강세 오더블럭을 장악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오더블럭을 마킹합니다. 오더블럭으로 되돌림이 발생하고 마킹 지점에서 가격이 저항을 받는다면 저항받은 캔들의 고점 위에 노이즈를 고려한 여유 있는 스탑로스를 설정하고 저점의 유동성을 목표로 해서 손익비를 측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했던 손익비에 충족된다면 진입, 충족되지 않는다면 진입하지 않고 다음 거래를 기약합니다. 다음으로는 최근 비트코인의 하락 차트를 예시로 이 전략을 대입했을 때 어떤 매매 기회가 있었는지 예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큰 시간 규모의 차트에서 가격이 연속적으로 하락하는 구조를 형성했던 것을 근거로 우리는 시장의 주문 흐름이 장기적으로 약세적 흐름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되돌림 후에 만들어지는 특정 고점들의 유동성을 활용해서 단기적으로 매도 위주의 거래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차트에서 식별해 두었던 고점들을 수입하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더 낮은 시간으로 차트를 확대해서 세 가지 패턴을 활용한 진입점을 식별한 후에 손익비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다음 거래를 기약, 손익비를 충족한다면 진입합니다. 이렇게 일관성 있는 거래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 것만이 성공적인 단기 트레이딩을 지속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물론 기술적 분석에 정답이란 건 없지만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죠. 같은 이론을 공부했더라도 누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수익과 손실은 천차만별로 갈리게 됩니다. ICT 이론에 대한 차트브로의 더 많은 정보와 노하우를 확인하고 싶다면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노하우와 인사이트가 담겨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